잘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찍으려고 하는데, 네, 일단 저는 이번 수능에서 1등을 맞았고요. 생일을 이제 생일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은 제가 뭐 커리큘럼이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다들 이제 뭐 강좌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공부법을 알려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 광고나 뭐 교재 소개 이런 것들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등급을 받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은 제 생각엔 생유는 암기보다는 사고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주어진 사상을 가지고, 사상가들의, 그냥 사상이 아니라 사상가들의 이걸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엔 중요한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롤스가 있다고 하자. 롤스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롤스 대 롤스와 노직, 이러면은 둘이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롤스는 뭐 노직은 자유, 개인의 자유. 근데 노직은 최소 수혜자. 이렇게만 공부를 해버리면은 암기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수능에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암기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암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거에서 수능을 잘 보려면 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잘하는 법. 잘하는 건 뭐냐? 일단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먼저 개념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2분 걸 들었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1타 2분 걸 들었는데 이제 2분 걸 듣는 동시에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노베 기준이에요. 노베 기준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같이 풀어야 되는데, 이게 기출문제들이 사실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생일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생일은 뭐 개념 모르고 풀어도 25점에서 30점 나온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개념을 듣고 기출문제 푸는 게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출에서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념에서 다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기출들은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노진이나 롤스의 분배 이론, 아니면 뭐 원조, 동물. 근데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제시문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일단 제시문이 되게 중요해요. 제시문이 되게 중요하고, 물론 제시문만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제 생각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제시문을 활용해서 풀려는 연습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번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수능이. 근데 네, 이 문제. 제가 이 문제가 개념형이거든요. 개념이 아니라 독해. 근데 쉬운데 사실 쉽게 풀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모의고사에서 보는 것들보다는 좀 어렵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답이 이 제시문 안에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보진 않겠는데 어쨌든 답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시문을 보는 게 제 생각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저는 중요한 것들만 써볼게요. 일단 1번 제시문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기출을 풀었잖아요. 그럼 이제 기출을 한 번 더 옵니다. 2번 써냅니다. 기출이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기출들이 사실 활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보기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2번이 답이라고 해요. 근데 물론 새로운 수능에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1번, 3번, 4번, 5번에 이런 오답 선지, 그러니까 답이 아닌 선지들에는 계속 새로운 내용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는 기출, 뭐 어떤 거에는 뭐 기출이나 아니면 제시문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 기출에서 봤던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말은 바꿔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윤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기출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몇 번 정도 봐야 되냐? 사실 저는 한 4번 정도 봤어요, 기출을. 근데 이제 기출이 한 번 볼 때는 물론 한 번 볼 때는 이때 말하는 건데 이때 볼 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근데 점점 갈수록 2번, 3번, 4번 볼수록 점점 줄어요. 그리고 이 기출을 보실 때는 한 번만 독해형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풀리는 거. 그런 것들은 한 번 풀 때는 보는데 두 번째는 사실 안 봐도 돼요. 세 번째는 안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 단원들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4번까지는 더 줄어서 5번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사실 5번까지 좀 보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출 되게 중요합니다. 제시문 이거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또 이 기출은 쭉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개념을 공부할 때 한 1월, 3월, 2월부터 한 5월까지 치면 이때 기출 한번 보고 텀을 두고 좀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 기출 또 보고 뭐 6월에 7월 넘어간 다음에 기출 한번 보고 또 8월 아니면 9월달 한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이 중간중간들에 사설 그러니까 사설 많이 있죠. 현재의 돌 이런 거랑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냥 강사분들 거 엔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풀어주는 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 사실 올해 수능이 사실 한 번도 못 본 선지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몇 개가 나왔는데 근데 그만큼 공부하다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못 본 선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보냐, 우리가 이걸 다 볼 수 있냐, 사실 문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문제를 많이 풀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많이 풀므로써 예를 들어서 이게 수능에 나오는 거라 치면은 사실 윤리라는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므로써 이걸 다 얻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예를 들어서 1번에서 5번까지 2번이 답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없음. 근데 우리가 문제를, 이런 사선이나 기출 문제를 많이 보므로써, 이렇게 5번씩 보므로써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지를 걸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올해 수능에서 걸러서 풀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어디지? 이 문제가 전 좀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전 사실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답인데. 근데 전 나머지가 틀렸기 때문에 2번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한테 회의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문제를 많이 푸는데 어차피 수능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답 선지는 안 나오지만 이런 걸러낼 수 있는 오답 선지들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물론 그렇다고 막 수학이랑 국어만큼 많이 풀라는 건 아닌데, 최대한 많이 봐서 이 수능에서 처음 보는 게 있으면은 걸러내서 맞춘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은 1번 제시문을 읽어라.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세균 하나는, 사실 제시문 한번 그냥 단어 같은 거 보면은 사전가 누군지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시문을 강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시문을 항상 읽어야 돼요. 왜냐면 시간도 어차피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어라.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2번 기출. 한 4에서 5회도. 이 4에서 5회의 기준은 뭐냐면 외워줘야 돼요. 외워질 때까지 거의, 물론 이게 막 한 글자 토시 빠짐없이 외운다는 말은 아닌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어쨌든 외워야 돼요. 거의 외우도록 해야 되고. 3번 문제는 많이 풀면 좋다. 근데 너무 많이 풀 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풀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은 선지들을 접하는 것 좋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노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런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선지 노트, 오답 노트 이런 걸 만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콘텐츠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모든 수능 콘텐츠가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이 사기보다는 자기가 판단을 잘 해서 사야 돼요. 왜냐면 책만 너무 쌓이면 이게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권 끝내고 딴 거 사고, 한 권 끝내고 딴 거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사지 말자. 많이 사는 건 좋은데 다 풀고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현돌, 뭐 써드리지? 어쨌든 현돌 되게 좋고, 전 현돌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 강사의 인강 커리만 쭉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죠. 현돌이 필요하면 현돌을 하고, 엔젤가 필요하면 엔젤을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제시문 읽는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현돌 진짜 추천하고, 현돌 기출, 기시감 진짜 추천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생일은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50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50점을 1코스, 물론 올해는 아니었지만 50점을 1코스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도 50점을 목표로, 그러니까 부족한 단원 없이 다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재심을 읽는 거. 기출도 많이 봐야 되고, 문제를 많이 읽어서 노트 하나 만들어서 정리하기. 자기만의 이런 노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건 올해 수능인데 올해 수능 되게 어려웠어요. 1컷이 41이었나? 41이었는데 만약 100점 만점 시험지였으면 82점이 1컷이었던 거죠. 진짜 어려운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되고, 어쨌든 사실 뭐 영상을 찍어야지 하다가도 오늘 별 한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생잘 뭐 재심 읽어라, 기출 배우고 문제는 많이 풀면은 좋다.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푼다고 방향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지 말고, 모르는 선지가 나오면은 만약 그 정확한 답을 찍을 수가 없으면 나머지를 소거를 해가지고 맞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영상이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뭐 영상이 되게 좀 많이 보면은 다른 영상을 찍고, 사람들이 많이 안 보면은 유튜브